네, 안녕하세요. 유민아파입니다. 2019년 1월 15일 백산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산은 유명한 기업이죠. 예, 뭐 글에서도 설명을 드렸 아직 글은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동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 백산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파트로 나가요. 원래 그 아디다스 계열이죠. 아디다스 쪽에 운동화 혹은 축구공 이렇게 이쪽 합성 피혁이라 부르죠. 합성 피혁을 갖다가 이제 공급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뭐 백산 아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 한 10여 년 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아디다스, 죄송합니다. 애플의 아이패드 있죠? 예. 아이패드, 아이폰이 아니라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 2 버전부터, 예. 아이패드 1이 나오고, 그다음 2, 3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시리즈가. 2 버전부터 그 케이스 부분 있죠? 예. 그 아이패드 공식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정품 케이스? 예, 그 케이스의 소재를 백산이 공급하게 되면서 백산이 큼지막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부터는 그 뭐냐면은 경쟁사가 진입을 하면서 한 군데 다 안 주죠. 예, 경쟁사와의 어떤 경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아이패드에 대한 판매가 정체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지만은, 자동차향이 다시 이제 그 자동차 시트죠. 예, 소나타 등에 들어가는 자동차 시트가 이제 자동차향 매출이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주가가 이렇게 정체가 됐어요. 예, 정체된 이유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에서 장기선을 깔고 볼 때 앞서서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주가가 긴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을 때 뭐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지를 갖다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모르면요, 주가가 반등할 때 이유를 못 찾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반등인지 아닌지 차트만 보고 설명하려고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많죠. 상승하는 듯 싶다가 꼭 꼬라박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뭐 때문에 하락했는지를 갖다가 해소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A라는 악재면은 B라는 호재가 나와서 A라는 악재를 완전히 상쇄해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대세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종목들은 뭐죠? 흔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죠. 많이 말하면 성장주, 실적주들이 이렇게 나오죠. 테마주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 실적 플러스 이제 테마였죠. 테마. 예, 테마가 약간 섞여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 스마트폰 부품주, 소재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갔으니까. 근데 또 실적을 겸비해서 갔어요. 그죠? 예, OLED는 안 그랬겠습니까? OLED 계속 이러고 테마성을 움직이다가 본격적으로 갈 때, 이때 뭐 테마라고 안 부르니까 2차전지도 테마라고 불렀죠. 예, 실적이 겸비한 상승이기 때문에 실적주에 한정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백산 같은 경우 하락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꼼꼼히 체크해봤는데 이제 뭐 현대차 판매량 감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가 좀 침체됐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건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얘네들의 예, 현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현지 사업 부분에서 현지 사업이죠. 현지 사업. 현지 사업 죄송합니다. 중국에 신규 공장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 가지고 부족하니까, 예, 중국 공장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더 크게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지지난해죠. 2017년도에 더더욱 공급량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현대차라든지, 아니면은 이것저것 여기저기 뭐 아디다스라든지.
그래서 생산 스케줄상 2017년도에 중국 공장을 갖다가 투자를 하면서 중국 공장으로의 이전을 갖다가 진행을 했는데, 자, 2018년도에 들어서 본격 가동이 안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상반기 지나서 그 본격 가동이 언제쯤 들어갔냐면은 하반기부터 들어갔더라고요. 즉 상반기에는 본격 가동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가동률 정상화가 전혀 안 나왔고요. 사업 보고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랬는데 하반기에서도 제대로 된 공장 가동이 들어갔지만은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율이.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큰 공장을 세워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일부 가동만 들어가거나 이러면 감가상각이 엄청나죠. 이거 유지비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걸 흔히 말하면 고정비라고 부르죠. 고정비가 엄청나게 확대돼요. 예. 이게 그런 논리로 해서 실적이 감소하고 공장 가동은 늦어지고 공장 가동이 본격화됐어도 수율 안정화되는 그런 작업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일정 기간. 자, 이 기간이 지난 뒤에 2019년도에 들어서 본격적인 중국 공장이 이제 뭐예요? 정상화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지난 6월 달에 이제 봤는데 공시를 쭉 봤는데요. 최신물산이라는 곳을 인수했어요. 얘네들이 한 해 매출액이 대략 한 해 매출액이 대략 1,500억. 예. 1,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한 해 매출액이 1,300억대에서 1,500억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니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이패션이나 아니면은 기능성 소재인 니트류를 이제 미국 거래선에 수출하는 그런 중견기업이었더라고요. 자, 이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하면서 인수 완료되면서 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또 지분율은 대략 87%, 8% 정도 되더라고요. 즉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다 그쪽 실적이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도 레벨업되는 그런 상황에서 공장 쪽도 중국 공장 정상화, 가동 정상화 맞물리면서 기존의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을 해소하는 구간입니다. 해소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멘텀을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뭡니까? 일단 90주선이랑 그 위에 120주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역배열이죠. 이걸 조금 좀 이렇게 해놓으면 오랜 기간을 갖다가 하락을 했어요. 2017년부터. 그죠? 2017년 고점을 찍은 뒤에 7월 이후부터 계속 하락한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언제냐면은 11월에 터닝을 해서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이 강한 반등이 자율 반등이 아니죠. 자율 반등이 아닙니다. 무슨 반등입니까? 자율 반등이 아니라 본격 상승 진입 구간으로 들었다. 왜냐면 자율 반등이었으면 장기선 이거 못 들었어요. 장기선 못 들었습니다. 자율 반등이었으면 주가가 시장이 하락하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상승했어도 180일선 못 들었습니다. 180일선이 딱 보시면 기준선이라는 거 대충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요런 자리 보세요. 요런 자리에서 보면 216일선이 정확하게 지지받고 반등 딱 나오죠. 그죠? 여긴 또 360일선이 360일선대로 또 완벽하게 또 지지해줍니다. 얘는 장기선에 옛날부터 기가 막히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뭐 백선 패턴 뭐 이렇게 부를 때가 좀 있었습니다. 백선에서 부분 정배열 패턴을 설명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선을 갖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습니까? 우하향하는 선이죠. 선들이 다 우하향하고 있을 때 뭡니까? 주가가 진입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잡으라고 했습니까? 말라고 했습니까? 돌파해서 완벽하게 안착이 되면은 그때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런 종목은요, 눈 딱 감고 빠지면 다시 하루 이틀 뒤에 빼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진입해서 확실히 진입했다라고 확신이 들 때만 잡는 거예요. 이런 데서 안 잡는 거예요. 왜? 맞고서 어떻게 항상 설명했습니까? 역배열이죠. 역배열이죠. 쭉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460일선, 그러니까 아까 주봉상 몇십 주선
90주선이나 120주선 해당되는 선에서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조금 전에 실적 부분 가지고 설명드렸을 때는 무조건 반등할 것 같았죠. 근데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역배열 패턴에서 제가 내려오는 우하향하는 선을 향해서 돌파해버리는 놈들은 매수가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루 이틀 뒤에 손전환이 있더라도 매수는 여기서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매수만 여기서 하는데 주가가 그러면은 이거 강하게 간다라는 거 아니냐? 계속 뚫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부딪히고 어떻게 돼요?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별 패턴 중에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왜냐면 내려가는 선이 주가 자꾸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여기서는 이제 잡는 게 아닌데 그러면은 가능성이 진짜 실제로 있느냐? 있습니다. 왜 있느냐? 간단한 논리예요. 간단한 논리. 뭐가 간단한 논리냐? 실적입니다. 실적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2019년부터 공장이 확실히 가동이 들어갑니다. 국내 공장을 대체하는 그런 가동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 어떻습니까?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최신물산인가요? 예, 최신물산이었나요? 예, 최신물산의 실적이 더해지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지만 중국 공장이 완전 정상화가 됐느냐 이걸 따져봤을 때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부분이 실적으로 4분기 때 나오는 걸 확인하고 가려고 그럴 겁니다. 혹은 1분기. 이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이. 자, 올해 하반기래. 2018년도 하반기에 중국 신규 공장 가동률이 상승을 분명히 하긴 했지만은 국내 대응분이 아예 없어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3분기까지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3분기까지는. 그런데 뭐죠? 4분기 그 다음에 1분기에 성장을 해주는지 여부를 판단을 못하니까 왜 2017년도에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017년도 하반기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했고 2018년도 하반기에는 정상가동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가동은 들어갔는데 뭐예요? 정상가동은 못 들어갔습니다. 부분가동만 들어갔어요. 하반기 때에도 정상가동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상가동 들어가 봐야 또 수율 안정화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했습니다. 그게 확인을 시켜줘야겠죠. 앞에서도 못했던 거 요때 2019년서에도 하겠느냐. 자, 수율 정상화가라는 것은 공장 자동화에 들어갔다는 얘기,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는 얘기긴 해요. 하지만 수율 안정화까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백산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요. 요렇게 해서 그런 걸 염두에 뒀을 때 기술적으로도 역배열에서 기술적으로도 181선, 216일선 다 해가지고 선들이 다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돌파하지 않고 이런 시차가 있는 종목들은 한 번쯤 다시 216일선 부근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가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할 수가 있고요. 혹은 정말 센 놈들은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놉니다. 제가 볼 때 위에서 놀 가능성이 51%고요. 그리고 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49%입니다. 제가 항상 확률을 갖다 51%라는 표현을 하는데 51%는 굉장히 큰 거다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려요. 야, 그러면은 51% 여기면은 올라갈 거 뻔하니까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49% 때문에 여기서 잡는 거 아닙니다. 다만 51%로 해도 올라서더라도요. 조정을 이렇게 받는지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 조정을 받는지 다를 뿐이에요. 즉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수익 내나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가는 말 수익 내나 어차피 똑같다라는 겁니다. 조정은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100% 가느냐 이렇게 가서 100% 가느냐 혹은 10% 가느냐 10% 가느냐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정이 어디서 나올지를 염두에 두고 그 조정에서 뭐예요? 561선에서 잘 지지해주면 혹은 90주선이든 120주선 잘 지지해주면 얼마나? 1개월 내지 최대 3개월 정도를 잘 지지해주면 그때서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추정해 줄 수 있는 것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5,000원이죠. 이것 떨어지면 얼마입니까? 예, 50%죠. 50%. 50%입니다. 그죠? 백상 같은 종목은 절대 테마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자, 요렇게 올라가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40에서 60% 정도 오르면 조정이 나옵니다. 60% 이상을 가버리면 80에서 120% 정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처럼 외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40에서 60%에 해당하는 선은 어딥니까? 7,500원. 즉 여기서 461선이나 560에서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조정을 받는데 근데 그 조정의 폭이 여기 위에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요렇게 나왔다가 5주선이나 10주선 받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위에 아직 60%까지의 여력은 얼마죠? 8,000원까지죠. 8,000원 좀 넘어도 돼요. 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해놓고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조정, 어디 조정이죠? 어디서든 조정이든 나와서 그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다. 가는 말 거의 끄트머리에서 잡는 건 아니죠. 내가 잡았는데 조정 나오잖아요. 그죠?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원리를. 자, 뭐 간단하지만 많이들 실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예. 그러니까 특히 이런 패턴 내려오는 산에서 돌파하는 애들, 이런 거, 이런 종목들 대응하는 전략,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상 백산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